여기 보면은 우리 국민과의 약속에서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리고 국민 행복 국가의 건설을 우리는 목표로 한다라고 우리 정강 정책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국민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왜 국민 행복에 두고 있냐면 그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지향해 왔냐 하면은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을 가장 중심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가 우리가 늘 우리는 선진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얘기했고,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높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했고, 또 그렇게 달려온 우리 한국 현대사회의 역사는 커다란 성취를 나타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대국가 체제를 갖추고 달려온 것이 이제 불과 한 70년의 역사밖에 되질 않습니다. 1945년도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도 사실은 건국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단 국가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통일 국가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산업화를 일으키고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기간들을 거쳤고, 또 경제 성장의 발판 위에서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근 한 200년, 300년 동안 이루었던 산업화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한 반세기 만에 이룩한 그러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달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출 규모로 보면은 이미 작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2번씩이나 이루고도, 그리고 우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큰 혼란 없이 이렇게 정치적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루는 그런 헌정 질서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보면은 대한민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 속에서 더 대단한 나라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점점 더 커져가는 동안, 나라의 전체 경제력이 커져가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우냐, 나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느냐, 나의 삶에 내일의 희망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80년도에 대학을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대학을 들어올 때, 그때는 사실은 취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또 낙담하고 이렇게 한 그러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대학 들어가는 것도 치열한 경쟁 그리고 어렵지만은,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직,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안정되려면은 중간층들,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안정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우리가 이 소득 계층적으로도 중간층이라고 하는 이 계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득 수준을 가지고 줄어드는 걸로 보면은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자기 계층에 대한 생각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는 중간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고, 내가 중하층이다, 나는 서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능력, 크기, 그리고 발전, 이것과 국민들이 느끼는 내가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행복하다, 내가 대한민국 속에서 희망이 있다, 나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장된다, 나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점점 더 상실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우리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가 급격한 사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1997년도에 맞게 된 IMF는 그동안 우리가 왔던 어떻게 보면 양적 성장 자체가 하나의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성장이 정체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양극화는 굉장히 심화되고,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어렵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이는 낳지 않고, 그래서 저출산, 그리고 우리가 나라의 발전을 통해서 또 의료 수준의 발전을 통해서 또 고령화는 계속 진천되고, 저출산 고령화,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건 그냥 아이는 잘 낳지 않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현상이 하냐면 경제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 사회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구가 줄어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낼 납세를 부담할 국민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 활동 인구에 비해서 경제 활동하지 않는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고,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양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 이거는 심각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재반 사회적인 변화, 이것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에게 내일의 삶에 대한 희망,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행복, 이걸 못 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 국민들의 생각, 이러한 사회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발전이 우리 국민의 발전과 행복으로 오는 시대를 이제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새누리당으로 변화하면서 갖게 됐던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은 그동안은 국가 발전 중심의 전략에서 이제는 국민 행복 중심으로 우리의 전략도 바꿔야 되고, 국정의 이 중심축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결국은 새누리당의 국민과의 약속의 중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가장 중심된 가치는 국민 행복이 우리의 중심된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